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왕실의 권력 다툼에 맞서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조선의 한 왕비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동생이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실세에 강한 어머니, 하지만 누구보다 가혹한 정치가였던 여자, 인수대비 소해왕후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에서 왕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덕망, 지혜, 강한 무력이 모든 것도 중요했지만 왕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잔혹함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만 했습니다. 1453년 조선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해 10월 10일 한밤중에 수십 명의 병사들이 궁궐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의 집이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단종의 충신들은 그날 밤 차례로 칼에 쓰러졌습니다. 조선의 권력 구도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단종의 큰아버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이 피해 숙청을 통해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조선의 7대 왕 세조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1457년 세조는 단종이 반역을 도모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결국 사약을 내렸습니다. 단종은 단 17세의 어린 나이에 독배를 마시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선의 왕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권력도 어떤 보호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조는 완전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해 권력 다툼 속에서 조용히 살아남아야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조의 며느리이자 훗날 조선의 실세가 될 여인 소해왕후였습니다. 그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그리고 훗날 그녀는 왜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야만 했을까요? 조선의 왕실에서 혼인은 곧 정치였습니다. 왕자와 신하의 딸이 맺는 혼인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가문 간의 권력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1450년대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은 단연 수양대군 세조였습니다. 그는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를 위해 든든한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소녀가 이 거대한 권력 싸움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씨, 훗날의 소해왕후였습니다. 소해왕후는 1437년 조선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학, 조선에서 손꼽히는 권력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학은 세조의 측근이었고 수양대군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위를 차지하기 전부터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믿을 수 있는 가문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이 예종과 소해왕후의 혼인이었습니다. 이 결혼이 결정되었을 때 소해왕후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될 왕자 예종도 10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왕실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 결혼이 가져올 운명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종은 조용한 성격이었고 병약했습니다. 반면 소해왕후는 총명하고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왕실의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환경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시집온 왕실은 권력 다툼이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조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단종과 그의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소해왕후는 어린 나이에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왕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녀는 시어머니 정의왕후로부터 궁중의 규율과 정치적 감각을 배웠고 자신의 남편 예종이 왕이 될 날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소해왕후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남편 예종이 너무나도 짧은 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짧은 생이 끝난 후 그녀의 운명은 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조선의 궁궐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곧 권력과 음모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린 소해왕후는 10살에 예종과 혼인하여 왕실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꿈꿀 법한 따뜻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예종왕은 병약한 왕자였고 정치적 부담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종은 세조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의 왕위 계승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결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빼앗은 방식은 너무나도 잔혹했으며 여전히 단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왕위를 더욱 단단히 다지기 위해
예종이 왕세자로서 확실한 권위를 가지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종의 몸은 너무나도 허약했습니다. 사냥을 가도 금방 지쳤고 조금만 무리를 해도 쉽게 병이 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세조처럼 강한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해왕후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종이 약한 만큼 그를 보좌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녀는 궁궐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의왕후에게서 왕실의 규범을 배우고 조정 대신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맺어갔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른 후궁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던 상황과는 다르게 궁궐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점점 늙어가고 있었고 그가 떠나면 예종이 왕위를 물려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종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권력자들은 이미 다음 왕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종이 아닌 그의 아들 의경세자의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죠. 소해왕후는 이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권력 다툼이 결국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세조가 왕위를 차지한 후 조선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예종은 공식적으로 세조의 뒤를 이을 왕세자로 자리 잡았지만 그가 조선의 왕으로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병약했고 즉위하기 전부터 몸이 약하다는 소문이 조정 곳곳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신들은 예종이 왕위에 올라봤자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이미 그의 아들 의경세자를 차기 왕으로 점찍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소해왕후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의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1468년 세조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세조는 자신이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서둘러 예종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종은 조선의 제8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종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왕으로 즉위한 후에도 그는 병석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즉위 후 불과 13일 만에 그는 큰 병을 앓았고 조정 대신들은 왕을 대신해 정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해왕후는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왕으로서 오래 버티길 바랐고 그를 지키기 위해 정의왕후 시어머니와 함께 정치를 보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종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1년 만에 1469년 1월 20일 예종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20세, 왕이 된 지 단 14개월 만에 죽음이었습니다. 소해왕후에게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왕비에서 하루아침에 왕이 미망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왕이 죽으면 새로운 왕이 즉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누가 될지에 따라 소해왕후의 운명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벌써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종의 아들 의경세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세력은 전혀 다른 이름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자성종, 소해왕후의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예종이 세상을 떠난 순간 왕실의 권력 다툼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소해왕후가 서 있었습니다. 예종이 세상을 떠나자 조선의 왕위를 둘러싼 긴장감이 한순간에 최고조로 치솟았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왕위를 이어야 할 가장 유력한 인물은 예종의 맏아들 의경세자의장이었습니다. 그는 세조의 손자이자 조선 왕실의 적통 왕자였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의경세자가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소해왕후 또한 당연히 자신의 아들인 의경세자가 왕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아들의 즉위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경세자는 아직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가 왕이 된다면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 정치를 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였습니다. 왕이 어린 경우 섭정수전을 맡을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세조의 부인이자 예종의 어머니인 정의왕후 윤씨였습니다. 정의왕후는 세조의 왕비였기 때문에 세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조선의 실세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의경세자가 왕이 된다면
왕실의 대권은 정의왕후와 소해왕후 두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조선 역사에서 보기 드문 여성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조가 살아있을 때부터 국정을 보좌하며 왕실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의왕후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의경세자가 과연 왕이 될 만한 건강한 몸을 가졌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경세자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그의 외조부 한학의 집안에서도 병약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건강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해왕후는 아들의 건강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올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의경세자는 적장자입니다. 왕의 장남이 왕위를 이어야 하는 것은 조선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만으로 왕위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미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의경세자의 몸이 허약하다는 점을 계속 문제 삼고 있었고 그 와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의경세자가 갑자기 병에 걸린 것입니다. 병이 시작된 후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소해왕후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치료하려 했지만 그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경세자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나이 불과 20세. 그가 죽은 순간 소해왕후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자 조선의 왕이 될 운명이었던 그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슬퍼할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바로 의경세자의 동생 이자훈날의 성종. 소해왕후는 절망 속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지만 조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 왕실의 역사는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그녀가 조선의 실세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경세자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죽음 뒤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생겨났습니다. 의경세자는 어릴 때부터 병약했지만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죽음이 왕위 계승 문제로 궁궐이 술렁이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조선의 왕위 계승은 단순한 가문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면 곧 조정을 장악하는 세력이 바뀌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의경세자가 왕이 된다면 왕실의 실권은 자연스럽게 소해왕후와 정의왕후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경세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모든 구도가 한순간에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궁궐 안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의경세자를 제거한 것이 아닐까? 왕위를 둘러싼 싸움에서 누군가 독을 쓴 것은 아닐까? 그러나 소해왕후는 아들의 죽음을 두고 의심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탄에 빠졌지만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해 슬픔을 억누르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왕위를 이어야 할 사람은 의경세자의 동생 이자훈날의 성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해왕후가 원하는 것만으로 왕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과 정의왕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성종의 운명과 소해왕후의 권력도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왕후는 누구를 왕으로 삼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소해왕후는 아들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왕실의 여인이 아니라 조선을 이끌어갈 정치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의경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궁궐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왕좌는 결코 오래 비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왕을 결정해야 했고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왕실의 권력 구도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의경세자의 동생 이자훈날의 성종은 왕위 계승, 서열상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를 자연스럽게 왕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왕위는 적장자가 이어야 한다며 이미 세상을 떠난 의경세자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경세자의 아들은 너무 어렸습니다. 왕이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왕권을 둘러싼 새로운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조선의 실세였던 정의왕후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종이 왕이 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다. 정의왕후는 세조의 왕비였고 세조가 살아있을 때부터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결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직접 새로운 왕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곧 조정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즉 성종이 왕이 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소해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의경세자가 떠난 뒤 자신이 지켜야만 했던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해왕후는 곧 깨달았습니다. 왕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성종은 아직 나이가 어렸고 그를 대신해 조정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조선 역사상 드문 여성 섭정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의왕후, 소해왕후, 그리고 성종의 할머니인 안순왕후까지 3명의 여인이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연합이 영원할 리는 없었습니다. 소해왕후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성종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조선의 권력을 줄 것이다. 소해왕후의 시대가 막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조선의 정치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궁궐의 가장 강한 두 여인이 손을 맞잡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의왕후와 소해왕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맹은 어디까지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세조의 왕비로서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고, 소해왕후는 어린 성종의 어머니로서 왕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조선에서 보기 드문 여성 섭정 체제를 유지하며 조정을 장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왕후는 조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반면 소해왕후는 자신의 아들 성종이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 차이는 곧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소해왕후는 자신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는 세조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조선의 정치 판도를 흔드는 강력한 권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조, 예종을 보필하며 왕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소해왕후는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소해왕후는 한명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성종이 왕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한명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소해왕후에게 조정을 장악할 방법을 조언했고 그 대가로 그는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명회는 성종의 즉위 후에도 조선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소해왕후는 그를 통해 권력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가 오래갈 수는 없었습니다. 소해왕후는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언젠가는 한명회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는 자신의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제 조선의 실세는 내가 될 것이다. 성종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궁궐에는 여전히 의경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가 단순한 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말들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해왕후가 성종의 즉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대신들과 왕실 사람들은 그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원할 수 있을까? 그녀가 성종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의경세자를 희생시킨 것은 아닐까? 이런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소해왕후는 의경세자의 병세가 악화될 때 누구보다도 애타게 그를 살리려 했습니다. 당시 의경세자를 치료하기 위해 온갖 약재가 동원되었고 소해왕후는 스스로도 병이 날 정도로 그를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죽음은 왕실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소해왕후는 의경세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묵묵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녀가 진정으로 슬퍼하고 있는지조차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해왕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남아있는 아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면 성종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받을 수많은 의심과 비난을 감내하면서도 성종이 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행동은 결국 조선 왕실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앞으로 마주할 정치적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종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훈구파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인파가 조정을 장악하면 자신들이 세조 때부터 누려온 권력을 잃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훈구파는 인수대비에게 접근하여 살인파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라며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대비는 왕권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훈구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살인파를 완전히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훈구파와도 균형을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성종이 원했던 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종은 유교적 원칙을 기반으로 조정을 운영하려 했지만 인수대비의 개입으로 인해 때때로 훈구파와 타협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왕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쪽 세력의 대립 속에서 조정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종은 자신의 정치적 권한을 더욱 확고히 하길 원했지만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훈구파와도 연결된 상황에서 그가 완전히 독립적인 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수대비는 점점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성종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에 개입했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그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인수대비는 강력한 정치인이었지만 그녀 역시 한 인간이었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입이 오히려 성종에게 부담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성종의 정치적 부담은 커졌고 조정 내부의 대립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조선의 안정과 왕권 강화를 위해 수많은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 완벽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한 걸음 물러설 때가 된 것일까? 그러나 그녀가 정말로 정치에서 물러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맞닥뜨려야 할 마지막 갈등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종이 조선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며 개혁을 추진하는 동안 궁궐 안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은 성종의 맏아들 연산군이웅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과 후궁 윤씨숙의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받다가 궁중에서 벌어진 정치적 갈등 속에서 폐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산군의 인생을 바꾸었고 훗날 그가 조선 역사상 가장 폭군으로 남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어린 시절을 보낼 때 그의 주변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왜 사라졌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숙의 윤씨의 존재 자체가 금기였고 아무도 어린 왕자에게 그의 어머니가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설명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였던 연산군도 궁궐의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점점 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종이 연산군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인수대비는 그가 유교적 가치를 따르는 군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의 성격은 점점 인수대비가 우려하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감정 기복이 심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때 인수대비는 연산군이 올바른 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궁중의 예법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강한 훈육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이런 교육을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잃었고 자신이 왜 그렇게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수대비와 연산군 사이에는 점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왕위는 자연스럽게 연산군에게 넘어갔고 그는 조선의 제10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수대비는 불안했습니다. 성종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왕권이 안정되어 있었지만 연산군이 즉위한 후에는 조정의 분위기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위 초반에는 성종의 정책을 이어받는 듯했지만 점점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조정의 정치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궁금해했던 한 가지, 자신의 어머니가 왜 폐위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결국 알게 되고 맙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후 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궁금해했던 질문을 조용히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디 있는가? 그러나 궁궐에서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수대비조차도 그에 대한 언급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연산군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직접 찾아낼 힘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궁중 기록에서 숙의 윤씨가 폐위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커다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연산군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인수대비였습니다. 이제 인수대비는 단순히 조정을 이끄는 정치인이 아니라 연산군이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연산군과의 갈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결국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종이 조선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며 개혁을 추진하는 동안 궁궐 안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은 성종의 맏아들 연산군 이융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과 후궁 윤씨숙의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받다가 궁중에서 벌어진 정치적 갈등 속에서 폐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산군의 인생을 바꾸었고 훗날 그가 조선 역사상 가장 폭군으로 남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어린 시절을 보낼 때 그의 주변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왜 사라졌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숙의 윤씨의 존재 자체가 금기였고 아무도 어린 왕자에게 그의 어머니가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설명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였던 연산군도 궁궐의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점점 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종이 연산군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인수대비는 그가 유교적 가치를 따르는 군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의 성격은 점점 인수대비가 우려하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감정 기복이 심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때 인수대비는 연산군이 올바른 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궁중의 예법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강한 훈육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이런 교육을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잃었고 자신이 왜 그렇게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수대비와 연산군 사이에는 점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왕위는 자연스럽게 연산군에게 넘어갔고 그는 조선의 제10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수대비는 불안했습니다. 성종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왕권이 안정되어 있었지만 연산군이 즉위한 후에는 조정의 분위기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위 초반에는 성종의 정책을 이어받는 듯했지만 점점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조정의 정치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궁금해했던 한 가지, 자신의 어머니가 왜 폐위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결국 알게 되고 맙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후 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궁금해했던 질문을 조용히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디 있는가? 그러나 궁궐에서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수대비조차도 그에 대한 언급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연산군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직접 찾아낼 힘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궁중 기록에서 숙의 윤씨가 폐위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커다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연산군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인수대비였습니다. 이제 인수대비는 단순히 조정을 이끄는 정치인이 아니라 연산군이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연산군과의 갈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결국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연산군과의 마지막 대면 이후 인수대비는 더 이상 조정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쌓아온 정치적 영향력은 이제 연산군의 손에 의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연산군이 본격적으로 궁궐 내부를 숙청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숙의 윤씨를 폐위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그는 당시 폐위 결정에 참여했던 대신들을 색출해 처벌했고 심지어 조정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던 신하들마저도 연산군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점점 더 왕실 내부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하는 데 관여했던 왕실 원로들, 특히 대비들을 완전히 궁궐에서 몰아내려 했습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대비들은 더 이상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라. 이 명령이 내려진 순간 인수대비는 완전히 정치의 무대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조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왔던 인수대비는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대비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궁궐에서 그녀를 찾아오는 신하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연산군조차도 더 이상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궁궐 한쪽에서 조용히 머물고 있을 때 조정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날이 갈수록 더욱 폭군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가 조정을 장악하는 방식은 조선의 전통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궁궐에는 술과 연회가 끊이지 않았고 왕권을 견제해야 할 신하들은 연산군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인수대비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조선을 지켜왔다고 믿었는데 결국 조선은 이렇게 변하고 말았구나.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504년 인수대비는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조정에서는 그녀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그녀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조선을 이끌어왔던 여인, 왕들을 길러내며 조선을 지키려 했던 인수대비. 그러나 그녀는 결국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조선은 더욱 거센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그를 몰아내기 위한 반정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인수대비가 조선을 위해 남긴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성종을 통해 만들었던 정치 체계, 그녀가 추진했던 유교적 원칙, 그녀가 세웠던 조선의 기틀은 연산군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선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을 가장 강하게 만들려 했던 대비였고 가장 강한 어머니였으며 그러나 결국 가장 외로운 존재로 생을 마감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궁궐은 고요했고 그녀의 자취는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인수대비가 세상을 떠난 후 궁궐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유산은 조선 역사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조선을 이끌어온 정치가였고 왕들의 어머니이자 왕실의 중심이었던 인수대비. 그녀가 만들어 놓은 질서는 조선이 지속되는 동안 기본적인 틀이 되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성종을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왕으로 키웠고 그 결과 조선의 법과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녀의 후원 아래 성종은 조선을 대표하는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이 법전은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체계가 되었고 이후 수백 년 동안 조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강조했던 유교적 가치와 예법도 왕실과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왕은 하늘이 내리는 존재이지만 그 또한 도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 철학은 이후 조선의 왕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왕실에서 대비의 역할이 단순한 왕의 어머니를 넘어 실질적인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대비들은 조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대비가 왕을 대신해 정치를 하는 전례는 숙종, 영조, 정조 시대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인수대비가 만든 여성 정치인의 모델은 조선 왕실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난 후 조선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점점 더 심해졌고 신하들은 견디다 못해 결국 반정반정을 일으켰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며 연산군은 폐위되고 성종의 또 다른 아들 중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결국 연산군은 권력에서 쫓겨났고 그가 저지른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은 조선의 역사를 흔드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연산군을 몰아낸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 숙의 윤씨를 폐위시킨 세력들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었고 왕권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수대비는 연산군의 시대까지 살아남았지만 결국 그의 손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남긴 업적과 정치적 유산은 조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키운 성종은 조선을 가장 안정적인 시대로 만들었고 그녀가 만든 궁중 질서는 이후에도 왕실을 지탱하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녀가 선택한 많은 결정들이 훗날 왕실 내부의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조선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내 선택이 이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궁궐 곳곳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가장 강한 어머니였던 인수대비. 그녀는 누구보다 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조선이 존속하는 한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인수대비가 떠난 후 조선은 여전히 흘러갔습니다. 왕들이 교체되고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했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수대비는 과연 조선을 위한 영웅이었을까? 그녀는 조선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성종을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왕으로 키웠고 조선의 정치적 기틀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만든 왕권 강화의 구조는 훗날 왕실 내부의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의 시대, 그녀는 무엇을 느꼈을까? 자신이 만들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과연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을까? 조선을 가장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여인, 그러나 결국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인수대비. 그녀는 조선을 위해 싸운 정치가였고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보호하고 싶었던 것들을 오히려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업적은 조선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지만 그녀가 만든 정치적 틀 속에서 조선 왕실의 비극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조선을 위한 영웅이었을까? 아니면 조선을 흔들었던 또 다른 권력자였을까? 이 질문의 답은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의 이름은 조선이 존재하는 한 잊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한 어머니였지만 결국 외로운 정치가였던 인수대비. 그녀가 지키려 했던 조선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계속 흘러갔다. 역사는 그렇게 다시 반복되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